자, 이어지는 두 번째 코너죠. 부동산 인사이트 장원석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전매 제한 기간이 바뀐다라는 소식인데 그동안은 최장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었던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오는 7월부터 줄어든다고 하는데 최대 3년까지 단축이 된다고요. 이제 좀 분양권 거래가 늘 수 있을까요? 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아파트 청약 시장도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비규제 지역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 지역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 전매 제한을 이제 폐지한다고 했는데 시행 이제 바로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당장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둔촌주공의 경우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어서 그 안에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감세 추세를 보이긴 했는데 2030의 아파트 매입이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좀 늘었을까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 신설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33%를 기록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2030 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급등한 2020년 12월 34%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했으나 정부의 대출 규제와 지난해 금리 인상 이후 27에서 28%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지난해 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를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설되면서 실수요층의 대출이 쉬워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말이죠. 2022년 10월에 27.5%였던 것이 2월에 32%까지 올라간 것을 그래프로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까지 허용되는 등 청년층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2030 세대의 주택 구입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26%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2030 매입 비중은 지난 2월 34.7%로 올라서며 1월보다 4%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구별로는 강서구의 2030 매입 비중이 54.7%로 전체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강서 지역은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고 최근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늘면서 젊은 층이 매입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한 경기도는 2030 매입 비중이 1월 32.7%에서 2월 36.4%로, 인천도 32.1%에서 33.1%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예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큰 폭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과거보다 세금의 인상폭이, 지금 인하폭이 상당한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다주택자의 물건 중에서 일부는 회수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일까요?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시가 조정 발표 날 기준 하루 사이에 서울 아파트 매물은 275건 줄어든 5만 9,668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5만 건 가까웠던 매물은 공시가 발표 일주일 전 5만 9천 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예. 최근 서울의 매물량이 다소 회복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물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강동구 아파트 매물은 3,113건으로 2주 전보다 4% 줄었고, 은평구 역시 같은 기간 2,558건에서 2,524건으로 1.4%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급매물 감소 후 매도 호가를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 것으로 공시가 제도 도입 이후 내림폭이 가장 큽니다. 서울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3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1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격 12억 5천만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280만 2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30.5% 줄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 완화에 이어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 매도자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택을 급히 처분할 유인이 줄었다며, 실제로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집주인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부동산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서 아파트의 거래량이 최근에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투자 수요로 추정할 수 있는 외지인들의 매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많이 좀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3만 1,337건 중 외지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6,025건으로 19.2%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월 23.1%를 기록한 이 비중은 한 달 사이 4.1%포인트나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서울 아파트 역시 2월 전세 매매 거래 2,286건 중 외지인 거래 비중이 25.2%로 전달 29.1%보다 3.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투명한 전망 속에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들이 주로 아파트 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부가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설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허용하자 실수요층의 거래가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장 기자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전세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갭 투자가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그 외진 매입 비중을 좀 줄어들게 만든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갭 투자를 못하게 하자 투자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3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은 50.9%로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분양, 경매 낙찰, 교환 등을 모두 합친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외지인의 매입 건수 비중도 2월 12.5%로 전달 22.2%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게 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이 크고 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게 시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게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거래는 증가했지만 빌라의 거래는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자, 장 기자, 빌라 거래는 지금 반토막 가까이 줄었다고요? 네, 빌라왕 전세 사기 여파로 매력이 확 떨어진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2월 주택 거래량은 7만 7,490건이었습니다. 이 중 아파트는 6만 3,909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거래 비중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 대출, 거래 규제를 일제히 완화하자 주택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월부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이 상당한 효과를 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는 같은 기간 1만 2,852건에서 1만 6,836건으로 30% 늘었고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는 같은 기간 39%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처럼 아파트 시장은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빌라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올 2월 전국 빌라 거래는 7,021건으로 전체 거래의 9.1%에 그쳤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이처럼 빌라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전세 사기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빌라를 고리로 한 전세 사기가 판을 치자 최근 빌라 전세 시장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이들 수요가 대거 아파트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빌라 업계 관계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80%까지 대출이 되다 보니 수요자로서는 인식이 나빠진 빌라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며 요즘 빌라 시장은 매매가 거의 끊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인사이트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수요자들의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단지별의 희비도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직방이 한국부동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을 시작한 12개 단지 중 7곳은 경쟁률이 1대1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일 센트로는 경쟁률이 45.3대 1에 달했지만 경남 거제시 연초면 거제 한내시원 숲서구의 아침 뷰는 경쟁률이 0이었습니다. 특히 지방 아파트 단지의 청약 부진이 심각했습니다. 광주 서구 금호동 위파크 미륵공원은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 원은 4.8대 1, 인천 서구 블로동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와 전북 정읍시 농소동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각각 2.1대 1과 1.1대 1이었습니다.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5대 1로 전년 동월 13.6대 1 대비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1순위 청약 미달률은 14.5%에서 39.6%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선호도가 높은 서울에서 나오는 단지들은 최근 잇따라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는 등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전날 진행된 일반 공급 청약에서 329가구 모집에 1만 7,01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1.7대 1의 모든 주택이 1순위 마감됐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GTX의 노선 공사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GTX A 노선 서울 통과 지역의 지금 평균 집값이 착공 직후와 비교해서 상당히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 기자, 얼마나 좀 다르게 많이 올랐을까요? 네, A 노선 통과 지역의 강세는 GTX 사업 속도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A 노선은 BC 노선과 달리 이미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더 몰린 것입니다. 더 PR이 부동산 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TX 노선 내 환승역인 서울 삼성, 청량리역을 제외한 각 노선별 서울 통과 지역의 집값을 살펴본 결과 A 노선의 집값과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은평, 강남 등 A 노선 통과 지역의 가구당 집값은 17억 1,832만 원으로 GTX A 착공 직후인 2019년 3분기 대비 4억 6,502만 원이 올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같은 기간 B 노선은 3억 9,321만 원, C 노선은 4억 4,746만 원씩 올랐습니다. A 노선과 B 노선 비교 시 상승폭이 약 15% 차이 나는 셈입니다. 경기도에서도 A 노선 통과 지역의 집값 상승폭은 2억 6,893만 원으로 BC 노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A 노선의 공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높은 사업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GTX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A 노선은 1.33으로 나타나 BC 노선과 비교해 유일하게 1.0을 넘겼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인 은평구, 강남구, 고양시, 용인시 등을 지나는 만큼 사업성이 좋게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GTX A 노선은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미 공사에 들어간 지 3년이 넘었고 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다며 대형 호재로 꼽히는 GTX 개통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A 노선 인근 부동산은 집값도 빠르게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인사이트, 부동산 이슈들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